소극적인. 그러면 네. 어떻게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봐서는 이제 총 오늘 298명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찬성이 160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의석이 121석, 정의당 의석, 또 새민주당 정당 의석, 또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표까지 합치면 130표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표가 이제 야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그 일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시킨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예. 헌법재판소장도 부결시키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고 다 이렇게 부결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고 김희수 후보자와 또 김명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통진당 해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예. 우리법 연구의 활동 이런 부분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낙마의 이유로 될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좀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전국 운영의 어떤 주도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국민의당으로서는 만약에 부결시키면은 그럼 더 이른바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역풍이 국민의당에 몰아칠 가능성이 더 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 개별 의원들이 판단 속에서 이번에는 찬성적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순방 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전방위적인 어떤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종철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을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했을 때도 굉장히 의견이 굉장히 갈렸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지 후보자인지 여부를 조금 보고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박지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표결을 정확하게 해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예.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의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직전까지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원내대표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좀 통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가 있는 대통령 내외 소식 좀 짧게 보겠습니다. 간장게장을 김정숙 여사가 들고 갔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김치해가지고 왔습니다. 깍두기도 여기 무는 좀 쓴맛이 강해서 단맛이 있는 한국의 무로 깍두기도 해갖고 왔거든요. 아까 인사드렸지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김남국 변호사, 간장게장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도 김정숙 여사가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손에 꼽는 게 간장게장이 하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좀 쉽게 못 구하는 거. 이제 간장게장이 외국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먹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사실상 이제 그 간장게장을 골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이제 방문한 곳이 뉴욕의 이제 플러싱 한인회관이라고 하는데 예. 저 뉴욕에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이제 한인타운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가 굉장히 60세 이상의 노령층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한국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어떤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곳이라서 예. 아마 김정숙 여사가 저곳을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을 좀 느끼게 해주려고 저렇게 공수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국민을 예. 위하는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장게장 정말 비행기 이송 중에 물을 수 있는데 돌게장, 손수 재료 고르셨다는 거
들어보고 음식도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장 이제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예정돼 있는데 내일 새벽에 네. 관전 포인트 어디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결국 지난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예. 이른바 완전 파괴까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조의 연설을 유엔총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반적인 연설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현지에서도 그 미국 외교가 인사들 만나면서 조언도 구하고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달라 이렇게도 지금 문 대통령이 움직임을 갖고 있던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대화를 지금 시점에서 전면에 내세우기는 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대화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위해서 현재 국면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힘껏 알겠습니다. 모을 때다. 아마 이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예. 보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통진당 해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예. 우리법 연구의 활동 이런 부분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그 낙마의 이유로 될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에 좀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정국 운영의 어떤 주도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국민의당으로서는 만약에 부결시키면은 그럼 더 이른바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역풍이 국민의당에 몰아칠 가능성이 더 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 개별 의원들이 판단 속에서 이번에는 찬성 쪽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순방 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전방위적인 어떤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 아까 인사드렸지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있어요. 다행이세요. 김남국 변호사, 간장게장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도 김정수 여사가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있는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손에 꼽는 게 간장게장이 하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좀 쉽게 못 구하는 거. 이제 간장게장이 외국 사람들도 그렇죠.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먹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사실상 이제 그 간장게장을 골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이제 방문한 곳이 뉴욕에 이제 플러싱 한인회관이라고 하는데 예. 저 뉴욕에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이제 한인타운이 성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가 굉장히 60세 이상의 노령 소극장이.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당이 찬성적으로 표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봐서는 이제 총 오늘 298명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찬성이 160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의석이 121석, 정의당 의석, 또 새민주당 정당 의석, 또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표까지 합치면 130표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표가 이제 야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적으로 기울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그 일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 부결시킨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예. 헌법재판소장도 부결시키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고 다 이렇게 부결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있고 김희수 후보자와 또 김명수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 쪽의 무결을 실으면서 예.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민의당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직전까지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원내대표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좀 통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지금 가 있는 대통령 내외 소식 좀 짧게 보겠습니다. 간장게장을 김정숙 여사가 들고 갔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김치해 가지고 왔습니다. 깍두기도 여기 무는 좀 쓴맛이 강해서 단맛이 있는 한국의 무로 깍두기도 해 갖고 왔거든요.
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종철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당부를 했던 것을 보면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그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했을 때도 의견이 굉장히 갈렸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자인지 여부를 조금 보고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박지원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번에 표결을 정확하게 해주고 얻을 건